America's been through big changes before. Wars and depression, the influx of new immigrants, workers fighting for a fair deal, movements to expand civil rights. Each time, there have been those who told us to fear the future, who claimed we could slam the brakes on change, who promised to restore past glory if we just got some group or idea that was threatening America under control. And each time we overcame those fears. We made change work for us, always extending America's promise outward to the next frontier, to more people. And because we did, because we saw opportunity where others saw peril, we emerged stronger and better than before. What was true then can be true now. Our unique strengths as a nation, our optimism and work ethic, our spirit of discovery, our diversity, our commitment to rule of law. These things give us everything we need to ensure prosperity and security for generations to come. 우리의 주제는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 개척지. 그러니까 미국의 개척지를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미국의 정신사 또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그 개척지라는 개념을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런 연설과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슈는 이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1950년 전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적 국가가 됐죠. 근데 이 시점에서 1960년 이제 대통령이 된 1960년 선거에서 이기고 1961년 이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외칩니다. 미국 역사에, 미국 정신사에 프론티어 개념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역사의 퇴보를 맞이할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도전해 가자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그 도전의 역사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00년대 초에 미국에 청교도들이 오는 그 순간부터 목숨을 내놓은 그런 도전의 프론티어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고 그것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애틀랜틱 오션, 이 대서양의 끝에서 시작된 그 개척자 정신, 그 프론티어 스피릿을 계속 유지하고 연장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륙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제 대륙을 다 지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갈 곳이 없다라고 주저앉으면 우리 민족에게는 장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프론티어, 다시 말해서 더 나가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하고 이 시대가 지금의 우리 앞에 새로 열린 시대는 새로운 프론티어를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땅의 개념으로서 프론티어가 아니라 정신의 개념으로서의 프론티어, 우주의 개념으로서의 프론티어,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프론티어 스피릿을 지난번에 돌아봤는데요. 그 프론티어 스피릿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정신사의 핵심은 갈 곳이 있다요, 갈 곳이 있다. 더 개척할 곳이 있고 개발할 곳이 있고 승리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그 개념. 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America has been through big changes before. Each time there have been those who told us to fear the future, who claim we could slam the brakes on change, who promised to restore past glory if we just got some group or idea that was threatening America under control.
이런 얘기예요. 미국은 계속 변하는 역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늘 반대론자가 있었다. 지금 그대로 있어도 만족하지 않느냐? 지금 그대로 있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그런 행복과 혜택이 있는데 뭘 자꾸 변화를 추구하고 어딘가 새로이 가야 할 곳을 자꾸 제시하는 그것은 불필요하다. 사실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다. 라는 이런 자꾸 브레이크를 건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러나 each time we made change work for us. 한 번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Always extending America's promise outward. 계속해서 미국의 약속이라는 것, 미국의 미래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to the next frontier. 여기서 frontier가 다시 나오죠. 지금 이 연설에서도, 이 정신에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신사적 나라이고 민족이고 사람들이다. 그리고 문화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We saw opportunity where others saw only peril.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우리는 기회를 보았고 We emerged stronger and better than before. 과거보다는, 전보다는 나은 오늘을 계속 만들어 내온 그런 나라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2016년 연두 교수에서 그가 farewell 메시지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케네디의 1960년대의 말과 오바마의 21세기 초의 언어가 똑같아요. 언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프론티어를 잊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프론티어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 프론티어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여기서 우리는 웨스트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방향이 아니고 그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죠. 웨스트는 상징이에요. 미국의 상징. 지금 주저앉거나 과거의 영광을 뒤돌아보거나 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even if there is a peril.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그 속에서 opportunity, 기회를 꿈꾸며 계속 나아가자는 얘기가 청교도 때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고 케네디도 그랬고 버락 오바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프론티어 정신, 개척지의 정신, 개척자의 정신, 이것을 이번 여름에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이제 이따가 펼쳐지는 영화 속에서도 개척지가 평화, 기회, 금덩어리가 쭉 깔린 곳, 뭐든지 심으면 하늘에 솟구치는 그런 경작물이 나오고 과실이 맺히고 그러지 않아요. 프론티어에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프론티어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거기서 미국의 정신이 이제 싹 튼다 이렇게 본 것이죠. 물론 그 공간 속에서 아주 슬프고 아프고 부끄러운 그런 살상의 역사가 거기서도 펼쳐지죠. 특히 원주민에 대해서, 특히 노예제도를 자꾸 연장시킴으로써 인간성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노동제도가 미국 속에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로 계속 가야 한다는 그 개념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ioneers 또 이 frontier 개념은 이건 단지 정치인들이 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탕 발린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 시인
월트 위트맨, 그러니까 시인들도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정신사의 핵심은 나아갑니다. 개척자 정신이다. 몇 개만 볼게요. 그의 시 Pioneers, oh pioneers,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Come, my ten-faced children, follow well in order, get your weapons ready. Have you your pistols? Have you your sharp-edged axes? Pioneers, oh pioneers. 도끼와 총을 놓지 말자 하는 얘기를 월트 위트맨 같은 그런 아주 사고가 깊고 아주 표현력이 뛰어난 시인도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시인도 저 대열에 속해 있었던 거죠. 가자.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페럴 위험들을 극복하자. 여기서는 이제 pistol and axe가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라인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For we cannot tarry here.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편안한 곳에서 얼쩡거리지 말자. We must march, my darlings. We must bear the brunt of danger. 또 나오잖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위험을.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개념이 다 정착되고 개발되고 편안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멀쩡한 안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데인저를 찾아서 가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정신이 지금 윗맨의 시에서 있는 거죠. We the youthful sinewy races, all the rest on us depend. Pioneers, pioneers. 근육으로 힘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all the rest on us depend. 인류가 우리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Pioneers, pioneers. 개척자요, 개척자요. 자, 이제 저 라인이 아주 유명한 거죠. Have the elder races halted? Do they droop and end their lesson? Wearied over there beyond the seas? We take up the task eternal and the burden and the lesson. Pioneers, oh pioneers. 저건 구문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유럽에 한때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이 미국과 비교하면 이제 지쳐서 사그러든 문명이에요. 이제 그 문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문명은 가자 하는 시를 쓴 것이죠. 시인이겠습니까? 또 학자도 저랑 그 동업자예요. 역사학자입니다. 프레드릭 잭슨 터너는 1893년에 프론티어가 뭐냐 하는 것을 역사적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줄이잖아요. 프론티어 없는 미국은 상상할 수 없다. Up to our own day, 현재까지 American history has been in a large degree the history of the colonization of the Great West. 서부로 향하고 서부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American history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The peculiarity of American institution is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compell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s of an expanding people. 구관이 명관이다는 얘기가 사실은 설득력이 있죠. 해오던 대로 하면 큰 위험 부담은 없잖아요. 그런데 프레드릭 잭슨 터너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명과 다른 문명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구관이 명관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가는 그 변화의 역량, 그것이 미국의 역사다. 사실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American social development has been continually beginning over again on the frontier. 프론티어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뭡니까? 이제 프론티어가 닫혔다. 19세기 말로서 흔히 말하는 광활한 프론티어는 닫혔다. 그렇다면 미국의 존재 그 자체인 새로운 공간을 향한 우리의 진취성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예요.
학자로서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더 넓은 지구의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호소일 수도 있죠. 자, 저 글이 1893년에 나왔는데 1898년에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카리브해에서 전쟁을 하고 저기 태평양 서쪽 끝에서 전쟁을 해서 필리핀을 차지하죠. 그럼으로써 프론티어가 계속 대양을 건너서 또 다른 대륙으로 계속 물 위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그러니까 프론티어를 늘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론티어를 늘 미국은 가져야 한다. 자,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들이 얘기하는 프론티어의 개척, 프론티어의 확보, 그리고 프론티어로의 이주의 상징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프론티어의 파이어니어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했길래 그런 엄청난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루이지애나 퍼체스죠. 미국의 가운데 3분의 1 땅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을 프랑스에서 1500만 달러에 사왔어요. 루이지애나가 크기가 비교하면 얼마나 정도 크냐? 우리 한반도의 남북을 합친 그 공간의 10배예요. 거의 10배예요. 그것을 사들였어요. 저렇게 제가 여기다 날짜들을 적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루이지애나 구입이 진행됐는지 볼 수 있잖아요. 1803년 4월 30일 날 파리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1803년에 상원이 인준을 했어요. 그리고 1803년 12월 20일에 완전히 프랑스가 루이지애나 땅에서 떠나는 그날이 10월 20일인데, 실제로는 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의 겨울이 워낙 험해가지고 좀 나중에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이제 1804년에 떠났지만 어쨌든 합의 날짜는 December 20th, 1803. 8개월 만에 루이지애나 퍼체스를 싹 정리해버렸어요. 프랑스에. 왜? 제퍼슨은 믿었어요. 앞에 말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1803년에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On this important Louisiana acquisition, so favorable to the immediate interest of our Western citizens. 서부의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혜택이 가죠. 그러나 동시에 so auspicious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nation in general. 우리의 피스와 평화와 우리의 안보에게도 우리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며, which adds to our country territory so extensive and fertile, and to our citizens new brethren to partake of the blessings of freedom and self-government.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직접적인 이익도 주지만 동시에 이 넓은 공간에서 미국이 재생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것이 재생되냐? Freedom, blessings of freedom and self-government. Therefore, I congratulate Congres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미국을 2배로 늘릴 수가 있어. 그러나 미국의 땅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땅, 미국의 생산성, 동시에 미국의 정신, 또 미국의 역사, 이것을 합치면 미국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틀린 말이 아니죠. 미국을 계속 만들어 갔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duplicate
duplicating of America through frontiers 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미국이 요만했는데 이만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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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써 제퍼슨이 얘기하죠. 미국이 이렇게 팽창했다고 미국의 정신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더 뚜렷해진다. 그게 제퍼슨의 프론티어 논리였어요. 요만한 것보다 요만한 미국보다 이만한 미국이 더 큰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메시지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제퍼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루이지애나 퍼치스는 사실은요 걸고 넘어지면 헌법에 위배돼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의회가 할 수는 있어요. 의회가. 그러나 대통령이 혼자 almost 거의 밀사를 보내서 그 땅을 사게 하고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부터 하고 이게 법 절차가 어긋나요. 그럼에도 제퍼슨은 확실히 믿은 바가 있었죠. 이 공간에 대한 특히 공간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생각은 제퍼슨만한 사람이 없어요. There is on the globe one single spot. 이 땅에서 딱 한 군데가 있는데 한 장소가 있는데 the possessor of which is our natural and habitual enemy. It is New Orleans. 루이지애나의 제일 끝에 있는 뉴 올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할 수 없이 적이 된다. 왜냐하면 루이지애나가 미시시피 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 올리언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재물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서울, 한성, 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야 된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야 된다. 합법을 따지자면 이것이 정말 합법적이 아니냐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간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은 사실은 제퍼슨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It is the case of a guardian.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Investing the money of his word. His word라는 내가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word라는 뜻은 내가 지켜줘야 하는 대상. 그러니까 미래의 미국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In purchasing an important adjacent territory. 우리의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내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산 거라고 좀 생각해다오. 이런 얘기예요. 막 비난을 하니까 당신 대통령이 나가서 이 엄청난 땅을 사오고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One single penny cannot be spent by president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penny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이 헌법의 규정인데 당신 이거 15 밀리언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고 반대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And saying to him when of age.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I did this for your own good. 내가 미국의 후손이요. 미국의 장래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었어요. 아주 토마스 제퍼슨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철학이 이 정도로 강한 대통령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저거 놀랍지 않나요 저거? 루이지애나를 샀으니까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루이지애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오레곤 테리토리를 영국과 니고시에이트 해가지고 미국령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영국으로 보면 사실은 익스텐션이에요. 이걸 컨티구이스라고 그래요. 컨티구이스라고. 제퍼슨이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죠. 여기에 내가 서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땅에 대한 우선권과 우위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영국에서 얻어다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을 저걸 미국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났습니까? 내 바로 옆에, 내 땅 바로 옆에 텍사스가 있으니까 텍사스도 내 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토가 텍사스까지 가버리고 나니까 또 옆에 있는 것이 뭐가 탐이 났습니까? 멕시코 땅이 또 탐이 난 거예요. 그 멕시코 전쟁해가지고 멕시코 땅에 반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미국은 프론티어를 늘려서 나중에는
엘래스카도 사고 하와이형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면서 대륙을 횡단하고 물을 건너서 세계 모두를 개척지로 삼는 그런 역사를 진짜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땅을 확장하고 그 국토를 넓힌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공간 속에서 미국의 혼과 정신이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